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29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추가 보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. 원래 작년 10월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3억여 원을 쓴 혐의, 이게 이제 뭐 뇌물이다 이렇게 돼서 기소가 돼 있죠. 그런데 이화영 씨는 그 부분을 계속 부인했습니다.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.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난 재판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본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40대 여성, 이 여성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재판부로부터, 근데 이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쓴 기록에 보면 일요일에 인천공항 근처에서 주유 기름을 넣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썼다고 하니까 재판부가, 아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일요일에 인천공항 근처에 가서 기름을 넣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적까지 있다.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안 썼다,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. 그래야 자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의 뇌물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건 뭐 다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. 아니 그 3억여 원을 어떻게 본인이 잘 알고 지내는 40대 여성, 그 여성, 뭐 내연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그 여성이 다 썼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법정에서 먹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, 어차피 쌍방울 측이 주었다고 다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도 올해 3월에 법정에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모두 자기가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썼다 이거죠. 수행비서가. 이거는 뭐 부인도 아니고, 왜 그러냐면, 아니 법인카드라는 걸, 쌍방울 법인카드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은 당연히 수행비서가 있으면 수행비서 주고 네가 결제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그게 수행비서가 쓴 겁니까? 이화영이 쓴 겁니까? 이화영이 쓴 거죠. 근데 여기에 수행비서가 주장했던 부분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화영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올해 3월까지 유지를 했었죠. 심지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집으로 배달한 가전제품, 그 다음에 음식들 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직접 가서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. 그러니까 자기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대리 결제할 때 이게 아니고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. 쌍방울이 자기한테 줬다. 이런 주장입니다. 그러면서 생명의 은인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.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이화영 수행비서가 이제 말을 바꿨다.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. 이런 겁니다. 그게 채널의 보도입니다.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흐름하고 맞는 것으로 보인다. 일부는 이제 일부라고 했습니다. 일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것이 맞아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걸 수행비서도 인정하는, 일부 인정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련의 자백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. 왜?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이제 부과될 형량을 좀 줄여보자. 이런 차원에서 자기도 일부 진술을 바꿨고. 근데 이 수행비서도 딱 그만큼, 일부는 이 전 부지사가 쓴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딱 그만큼만 지금 진술을 바꿨습니다. 거의 진술을 바꾸는 정도가 비슷하죠. 거의 말을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. 진술을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바꾸는 겁니다. 지금 이화영도 일부만 바꿨거든요. 근데 수행비서도 일부를 지금 진술을 바꿨다. 검찰에서.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주변의 흐름과 정확하게 맞는다. 그렇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, 왜냐하면 구속돼 있으니까 이화영 본인이. 그러니까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. 이 얘기는 이번에 자기 부인이 얘기했던 변호인 해임, 이 부분도 자기가 싹 매듭지고 정리한 걸로 봐서 앞으로도 본인과 수행비서의 이런 진술 변화의 흐름,
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이 수행비서가 나중에 쌍방울그룹에 뭐 취업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바꿨다고 합니다. 그동안에는 이건 법정에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2016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친상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났고 그 뒤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직원 채용 제안이 왔다.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없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? 이화영 전 부지사가 취업시켜줬다 쌍방울에 이런 얘기죠. 그러면서 이화영과 김성태 간의 관계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럼 벌써 12년째군요. 그러니까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한 20년 형 동생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행비서 얘기는 뭐 2011년부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아 이화영에 이어서 이화영의 수행비서도 이화영이 진술을 바꾸는 거에 비례해서 그 정도만큼은 지금 진술을 바꿨다.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다. 그러면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8월 8일 재판, 제가 거기서는 이제 아마 증언을 하지는 않을 거고 본인이 진술을 바꾼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을 이제 변호인이 동의를 하면 증거로 그러면 뭐 법정 증언하는 거나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법정 증언을 대체하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의 근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의 대화 내용 그걸 종합해 볼 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. 물론 뭐 앞으로 8일까지면 또 뭐 열흘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내가 진술을 이렇게 바꿔놓으라 하는 걸 법정 증언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. 다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해줬다. 그리고 그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하는 그 진술의 흐름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죠. 이 더 나간 내용이 진술서에 있느냐? 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 후에 KBS에서 이런 보도도 했거든요. 그렇게 보고했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다고 했다. 2번 보고를 했다. 2019년 7월. 그러니까 필리핀 국제회의를 다녀온 뒤에 보고를 1차 했고 그리고 실제 12월에 돈이 다 300만 달러가 다 넘어간 뒤에 또 한 번 보고를 했다. 다 알았다고 했다.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거를 뭐 검찰이 만들어서 KBS에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은 적고 실제 그런 얘기를 진술해서 했을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변호인이 일부 진술의 변화가 있습니다. 쌍방울그룹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합니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방북비용 대납 부분은 그 후에 옥중 편지에서 부인했거든요. 그러면 진술서에는 있느냐 없느냐?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러면 결국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대납도 보고했고 이재명 지사의 반응까지 이렇게 다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럼 뭐 거의 다 실토한 셈이죠. 일부 이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런 부분은 아직 실토를 안 하고 있죠. 그건 여전히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게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.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실토할 날이 머지 않았다.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.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얘기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에 이어서 이화영 수행비서도 진술을 바꿨다는 건 매우 중요한 팩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뿐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상세하게 이재명 방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스마트팜 사업비, 그 다음에 대북 사업 부문에 관해서 진술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왜 같이 저 태국에 갔다가 들어온 김성태의 수행비서 있죠. 이 사람도 우리가 그동안에 주목을 안 했는데
지난 18일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과 같은 내용입니다.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면서 이재명, 이화영이 잘 돼야 쌍방울도 잘 된다는 얘기를 했다. 이렇게 진술을 법정에서 했습니다. 법정 증언이죠. 만약에 이것이 거짓일 때는 우의증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.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과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 이런 거와 이렇게 견주어 보면 거의 맞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됐죠. 그러면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.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의 상세한 증언, 그 다음에 뭐 방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 임원들의 증언, 이것도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.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국정원에 보고를 했고 사실상 국정원에서 그걸 그대로 정리한 문건,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만 부인했었는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걸 버티지 못하고 물론 자기 뭐 형량을 좀 덜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만 하여튼 진술을 했단 말이죠. 여기에 하나 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증언 이것까지 추가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증언까지도 추가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할 근거가 거의 갖춰진다. 이러면 이제 뭐 정진상 지금 뭐 8일, 9일, 8월 8일, 9일 뭐 이때 소환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해서 그거와 이제 백현동 문제를 같이 물어보고 두 가지를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. 그 시기는 뭐 대략 8월 말에서 9월 정도까지 늦으면 10월까지 뭐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